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편하게 쉬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였던 적 있으신가요? 몸은 분명 편했어요. 해야 할 일도 없었고, 누가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했는데, 하루가 끝날 때쯤 되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오늘 나 뭐 했지? 반대로 정말 바빴던 날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작했고, 중간에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고, 겨우겨우 해야 할 일들을 끝냈어요. 몸은 훨씬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날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이 조금 편해요. 그래도 오늘 뭐 하나는 했다. 저는 참 이게 이상했습니다. 분명 편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편한 것과 만족스러운 것은 항상 같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무런 불편도 없는 삶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몰릴 때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수정 연락이 오고, 마감은 다가오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냥 며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정말 일이 없는 날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오늘 급한 것도 없고, 컴퓨터 앞에 몇 시간씩 붙어 있을 일도 없고, 그런데 그게 며칠 이어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져요. 반대로 일이 들어오면 힘듭니다. 디자인 하나를 붙잡고 몇 시간을 고민하기도 하고, 수정이 들어오면 속으로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를 끝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은 전부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편한 하루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잘 보낸 하루를 원했던 건 아닐까? 저는 이 둘을 오랫동안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편한 것을 좋아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더 어렵고 힘든 방법을 선택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람이 항상 결과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 노력해서 얻은 것을 더 가치 있게 느끼기도 합니다. 직접 조립한 가구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이른바 이케아 효과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라도 누가 나한테 줬다와 내가 만들었다는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해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반대의 연구도 있거든요. 필요한 노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그 결과의 매력을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통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적당한 불편이 아닐까. 요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힘들면 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끊어내세요. 싫은 건 내려놓으세요.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선택을 하세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정말 나를 망가뜨리는 관계도 있고, 그만둬야 하는 일도 있고, 쉬어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모든 불편을 없애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일까? 운동은 불편합니다. 공부도 불편하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만든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불편합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까지 전부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없애버린다면 당장은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내가 원하는 삶까지 데려다 주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고 싶을 때 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잘하지? 나에게 맞는 일은 뭘까? 저도 정말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질문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불편이라면 계속 감수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하면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동이 힘들어도 계속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쓰기가 괴로워도 결국 다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들다고 매일 투덜거리면서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디자인 일이 힘들다고 정말 많이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결국 또 앉아서 만들고 있어요. 잘 안 나오면 다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불편은 아직 감수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좋아하는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면서도 이상하게 계속 돌아가는 곳. 어쩌면 그곳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걸 근력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자극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늘 똑같이 편하게만 운동한다면 변화가 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억지로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무조건 무거운 무게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한 자극이 되는 정도를 찾는 것. 살짝 힘들지만 해낼 수 있는 정도. 오늘 하고 나서 내일 다시 해볼 수 있는 정도. 저는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 불편도 없는 삶을 만들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나를 부서뜨리면서까지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고 느끼는 불편을 선택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지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요즘 삶이 조금 무료하거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요즘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귀찮아서인지, 정말 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실패할까봐 무서워 피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걸 피했을 때 나는 정말 좋아지는가? 이 질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하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면 어쩌면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순간만 편하고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정말 버리고 싶은 일이 아니라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들어도 이상하게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몇 번 실패했는데 또 해보고 싶은 것. 힘들다고 욕하면서도 계속하는 것.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속상해하면서도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것. 저는 요즘 그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보다 더 솔직한 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좋은 삶이란 점점 편해지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걱정도 없어지고 싫은 일도 하지 않고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삶.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좋은 삶은 어쩌면 불편이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싶은 불편이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면 좋아하는 걸 억지로 찾으려고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불편이라면 계속 감수하고 싶은 사람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조금씩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불편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하루관리소였습니다. 편함만 찾기보다 나에게 딱 견딜 만한 불편 하나를 찾아보세요.